이렇게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에 뛰어들면서요. 오늘 결정될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시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선거 홍보물 등 실무 작업을 생각하면 지금 보시는 저 7일 전에 단일화하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만일 후보 등록일인 11일을 넘겨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투표지를 인쇄하는 저 25일 전에는 해야 사표를 좀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지금 단일화 시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실적으로 11일 이전에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 끝난 직후부터 바로 이제 그 의견 교류가 물살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11일이 넘어가게 되면 최종 후보 등록일이 마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한덕수 후보 중심으로 뭉친다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무소속 후보가 되는 것이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또한 이 선거비 보전 측면에서도 이미 국민의힘이 정당 차원에서 200억 원 가량의 선거비를 지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선거비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또 그 당적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비 사용 측면에서도 11일 이후 후보가 확정될 경우에는 상당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홍보물 이슈와 더불어서 늦어도 5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결론을 내는 것, 그러니까 한 7일, 8일 사이에는 결론을 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것이 아마 지도부와 후보들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무소속이다 보니 이 선거 비용 이슈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본인에게 또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도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선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후보, 그러니까 어떤 사무처라든지 어떤 의원들이라든지 당의 보조를 못 받는 상황에서 캠페인을 치러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비용이지만 좀 인적 자원 측면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국민의힘 내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탈당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운 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 또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라고 하죠. 거론되는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후보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와 대화는 가능한데 빅텐트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 전 의원님. 네. 지금 한덕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입장은 다릅니다. 한덕수 후보는 처음부터 후보 단일화를 이제 염두에 두고 좀 전에 박 대변인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이제 무소속으로 뛰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한계, 조직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한계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한다는 어떤 전제로 지금 이제 후보 출마를 하셨죠. 그런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단일화보다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느냐 여부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에 달렸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최소한 5%에서 10% 사이는 있어야지, 예를 들면 의미 있는 유의미한 어떤 득표를 통해서 이번 대선 출마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자산을 쌓아놓는 거기 때문에 계속 본인이 이제 완주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겠지만, 그러나 5% 이하 떨어지게 된다면 끝까지 완주보다는 차기를 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이기는 후보에게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야기를 하지만 끝까지 완주를 할지는 이제 지금 한덕수냐 김문수냐 이 단일화에 따라서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됐을 때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가 기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곧 최종 결정을 앞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소식과 한덕수 전 총리 출마 소식 짚어봤습니다.